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하락. 네, 살벌하네요. 오늘도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이게 일단 제 눈에 가장 크게 띈 모습이죠. 네, 주식시장 여전히 단기 조정석으로 아주 금요일 한번 부러진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을 해줄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도 막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수적 스탠스가 여전히 필요한 하루다. 단기 조정 속에 들어온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것이 끝났냐, 어떤 돌파구로 이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은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이냐, 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네 개가 서로 연결돼서 논리적 추론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26일 날 엔비디아가 이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밋밋한 그런 실적과 가이던스를 준다면 시장은 추가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단기 조정은 약 마이너스 10% 정도 지수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여러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우려를 바이든에게 다 돌리면서 여전히 강력하게 밀고 가는 관세 정책, 이게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4월에 본격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한 달 동안 유예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한 번 더 울거먹을 가능성. 상당히 시장은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보수적 스탠스가 답일 수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 어제 이제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아주 잘 버텼는데 오늘 그 뚝심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생각과 다르게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 불안한 장세,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우는 플러스 0.33, 나스닥은 마이너스 0.65, S&P 500은 마이너스 0.05. 네, 나스닥이 반등하려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모습. 특히 반도체 이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의 M7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기술을 보면 한 주에 10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간 법적 회수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주가가 한 주에 A주가 10억이 넘어가야 되죠. 네, B주는 1억 얼마인 것 같은데 2억 얼마인가? 네. 애플 미국의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장중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AI 소비 이슈 우려 속에 장중 주가 하락. AI 소비 이슈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AI 소비 이슈 우려 속에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도 장중에 하락을 했다. 뭔가 AI가 B2C가 올해 아주 좋아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B2C에 대한 그런 차크닥 한번 걸리는 그런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곧 출시하겠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자국 내에서 BYD 같은 것도 3천만 원 이상 차에만 이게 달아줬는데 지금 모든 차에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달아주는 거죠. 중국의 이런 개방적인 정책이 굉장히 테슬라에게는 아주 악재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주가 국방부 예상 삭감 우려로 오늘도 하락하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은 팔란티어죠. 네, 마이너스 9.58. 네, 거의 120 몇 달러에서 91달러, 100달러가 깨지고 내려오는 충격적인 하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 속살 한번 살펴봅시다. 팔란티어 하락 원인을 보면 역시 국방 예산 삭감이죠. 네, 한 60대 4로 국방 예산, 즉 국가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익이 60%, 40%가 민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잠재적인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간 주가가 25%나 하락하며 이는 회사의 미래 수익 흐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그러한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팔란티어 주식 매도세는 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군사비 비중을 8% 감축할 거란 것에서 촉발이 됐죠.
이는 팔란티아 수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국방 분야에서 미국 정부 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팔란티아는 인공지능의 붐으로 수혜자가 됐죠. 지난해 주가가 3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4년 수익의 40% 이상을 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수익의 22%가 미 육군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연방 예산 삭감과 변화는 동사에게 일단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아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AWS가 댄 아이브스가 와가지고 팔란티아는 25년 우리의 최고 투자 종목의 하나이며 이번 매도세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팔란티아는 연방 및 상업 부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견인력을 얻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2월 24일로 설정된 국방장관의 의료험 수련 기한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삭감이 팔란티아와 넓은 방위산업 계약자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아 주가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현재 수익의 170%가 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거래되고 있지만 올해 나스닥 100 지수 구성 종목 중 하나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두들겨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은 큰데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또 이런 흔들림이 있어야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마크롱, 트럼프에게 유럽,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 기꺼이 파견할 것이다. 시진핑과 푸틴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임대 일부를 철회한다. 네, 이런 부분이 AI 수요에 대해서 약간 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네, 테슬라 중국서 수일 내 완전 자율주행차를 FSD를 출시하겠다. 그동안 뭔가 AI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애플이 4년 내 미국 내 714조 원을 투자했다. 미국 내죠. 네, AI 서버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알리바바는 3년간 AI 인프라에 75조 원을 투자하겠다. 독일 총선에서 중도 보수연합이 승리를 했죠.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SAC가 노비노드 소송을 철회했죠. 네,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움직임만 봅시다. 달러 106.510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달러는 1428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4.37원 하락하며 원화 강세. 엔화는 살짝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49.74, 150엔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오늘은 살짝 약세의 모습.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175 많이 빠졌네요. 1.7bp. 네. 10년짜리는 4.401. 네. 1.9bp. 금리는 하락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금리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죠. 오늘 WTI는 살짝 상승했습니다. 70.71. 지금 유럽과 미국이 큰 한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파가 이어지면서 WTI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0.38% 상승 2,964달러. 올해 최고 위너는 야금야금 금값이죠. 네,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3.37% 하락해서 3.9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2.54, 213달러. 와우, 200달러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네, 미국 주식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올해는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네요. 테슬라 마이너스 0.94, 334달러. 팔란티아 봤죠? 아이온큐 마이너스 0.05, 리게티 5.81. 네, 양자도 좀 안 좋은 모습. 조비에비에이션도 마이너스 2.72. 엔비디아 마이너스 1.38, 132달러까지 하락했네요. 제 말대로 이건 뭐 박스권에서 투자를 했으면 먹을 수 있는데 또 내려오면은 120달러 쭉 또 사야죠. 네, 엔비디아는 박스권으로 하면 2번 먹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애플 플러스 0.98, ARM 마이너스 2.02, AMD 마이너스 1.37, 울타비티 0.87. 울타비티 정말 슬픈 소식이 있었죠. 네, 벅스웨이가 다 팔아버렸다고 공시를 했던데 그런 면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올라오면은 400달러 근처까지 오면은 좀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은 확실히 드네요. 네, 올타베티 안 좋은 소식이 지난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일라인릴리도 1.51% 상승. 좋습니다. 일라인릴리 야금야금 바이오는 올라오네요. 마이크론 마이너스 2.46, TSMC 마이너스 2.68,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49. 전체적으로 리스크 자산들이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아주 힘할 데기 하나 없는 그런 장세가 오늘도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한국 반도체 중국의 치이다. 네, 어제 삼성 반도체가 V랜드 한 400단 이상에 있어서는 중국 기술을 특허를 써야 된다. 네, YMTC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한국 반도체 시장에 좀 충격을 가했죠. 네. 코스피 코스닥은 전일 0.4%, 0.2% 하락 마감을 했다. 생각보다 더 강하게 버틴 하루였다. 지난주 올마트 실적 발표 이후 불거진 소부이와 경기 둔화 우려로 연속적으로 발표된 매크로 지표 부진이 확산되며 주가 폭락을 예견했으나 의외로 약보합에서 마감이 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칭찬받아야 되죠.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 PMI는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밑돌았고 49.7,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23년 11월 요 최저치인 64.7을 기록을 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HKU5 COVID-2가 발견 소식도 투심 약화의 원인이 됐다. 이건 그냥 연구실에서 발견되는 거죠. 반도체 주말간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한국과학기술평가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등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죠. 2차 전지는 다음 주 인터배터리 데이 행사를 앞두고 바닥 토가 전망에 반등을 했고 해운주가 미중 갈등 반사 수혜를 기대감으로 어제 시장의 상승의 대열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어제는 해운과 액침냉각 진단키트 등이 상승을 했죠. 추가로 상승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네, 따라서 오늘 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경기 경착륙은 오는 것인가. 이제 연착륙 이야기하다가 살짝 이러다가 경착륙이 오는 것이 아닌가. 둔탁하게 미국 경제가 조정을 받은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좋을 수는 없죠.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 주식시장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미국 경기 경착륙은 오는 것인가. 미국 경기는 다소 흔들리지만 경착륙 리스크는 낮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죠. 단기 조정이지 시장이 무너질 경착륙은 아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부정적 요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었던 지난 1월 20일 21.4였던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7.8까지 급락을 했다. 경제지표 서프라이즈는 예상을 BT하면 서프라이즈, 예상을 미스하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아닌데 이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1년의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및 정부 효율화 정책 등 각종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들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당연히 트럼프 정부는 여기는 일시적이다. 결국 미국의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뭔가 효율화하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최근 달러지수 급락 역시 트럼프 관세정책 추진이 물가보다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네,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지수도 살짝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약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썩이던 식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도 소비 심리와 소비 사이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 강화 검증에 따른 정부 부분 일자리 감소 우려도 심리 지표 및 소비 지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만 명 감축하면 4인 가정은 80만 명, 주위 사람들과 하면 100만 명이 실업 속에 들어가는 거죠. 2월 미국 서비스 PMI 지수 쇼크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착륙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네. 무엇보다 서비스 업황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낮고 위축 금융 진입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계란 가격 등 식탁 물가는 시차를 두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소비 심리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안정에 따른 주택 경기 둔화세 진정, 그리고 미국 내 AI 투자 확대 등이 서비스 업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침체 혹은 경기 경착률을 우려할 수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서비스 업황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경기 경착륙 리스크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 전부 다 미국 GDP 성장률 다 꼬리가 올라와 있죠. 네, 그렇게 내려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브 전쟁이 막판을 달리고 있고 유럽의 반등도 긍정적이다. 미국 경제, 제조업 경기 반등 등으로 유로존 경기 회복 모멘텀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독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끝나면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독일 제조업 경기 부진 탈피가 독일 경제 반등 및 유로 경기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독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책 강화 가능성도 독일 경제 침체 탈피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반등 현상도 유로 등 비미국 경제 반등과 양해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강화 등 비미국 경기 회복을 반영한 그러한 모습이다. 따라서 미국이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반등에 동참을 하면서 미국의 하락세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착륙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지난 주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번 주 전망자를 쓰면서 엔케레이드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일본의 엔케레이드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네,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물가 압력 등으로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겠지만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미 이시바가 가서 트럼프와 말을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 입장에서 금리 급등과 엔화 강세가 일본 경제주를 악영향 때문에 서둘러 금리 인상에서 나서지 않을 전망에서 엔화 추가 강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엔화가 150엔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크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한번 봅시다. 미국 주식시장이 확실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다소 힘든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당연하죠. 어제는 생각보다도 잘 버텨준 한국 주식시장은 오늘 진정한 시장 뚝심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날이 될 것으로 판단돼 주의가 필요하다. 어제는 다른 데로 버텼지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뚝심을 테스트하는 날이라는 거죠. 시장 핵심이었던 반도체가 슬금슬금 중국발 기술전쟁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시간들이 지속될수록 결국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네. 시장 반등을 이끌 만한 뉴스나 이벤트들이 부족하고 트럼프 정부의 서슬퍼런 관세 정책은 식을 줄 모르고 있으며 당분간 전혀 멈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압박감은 주가 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부정적인 경기 침체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긴 하지만 본격적인 하락장을 알리는 사인은 아닌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지수에 대한 단기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등 그동안 시장을 리딩한 종목들에 대한 최소한 마이너스 10% 수준의 추가 조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계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4월 초 이 정도가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짜질 것이다. 그렇다면 2월, 3월 두 달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특히 다음 주 이번 주죠. 2월 말까지는 좀 어렵고 3월에 들어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국내 주식시장은 엔터, 액침냉거, 2차전지, 그 다음에 일부 화장품주들이 단기적으로 피할 섹터로 보이지만
이 섹터들 또한 뒷심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올라오면 오늘 단기 차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며 지켜야 할 시기다. 네, 보수적 스탠스를 여전히 강조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뚜렷한 특별한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미국이 조정받았고 어제 한국은 잘 버텼지만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러나 큰 조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견뎌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먹었던 종목 어제 사실 좀 한 50% 팔아줘야 되는데 오늘도 좀 늦지 않았다 한 30% 정도, 오늘 한 30% 정도 마이너스 3% 내에서 움직이면 팔아서 먹었던 종목들은 좀 현금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관심 종목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방문해 주십시오. 이 주소를 치고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면 가입을 할 수 있으십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한 일주일 오셔서 되면 오셔서 한번 다 살펴보시고 우리 카페의 퀄리티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추가로 막 난사하지 마시고 돈을 좀 아껴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2월 말이 지나면 또 종목이 보입니다. 그때 들어가셔야 되지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 작은 떨어질 칼날이다. 그런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즐겁지 않지만 계속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다. 네, 즐거운 시간,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